토트넘의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 레딩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전에 터진 두 골에 힘입어서 2대0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반전은 전반전과 완전히 다른 11명의 선수들이 교체 출전했고, 손흥민이 얻어낸 코너킥을 통해서 첫 번째 세트피스 골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골 역시 코너킥을 통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이 얻을 수 있는 건 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술입니다. 그것도 이 전술로 시즌 내내 갈 거라는 게 아니라 전술적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프랭크 감독이 가장 먼저 팀에 입히려고 한 전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를 통해 나온 결과는 그 어떤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반전에 선발로 나온 선수들이 이번 시즌 주전 멤버란 뜻도 아니고, 후반전에 한 골 1도움을 올린 부스코비치가 당장 로메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 나선 토트넘은 풀 전력의 1.3군 정도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손흥민이 후반전에 출전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다 좋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부 매체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흥민 안티팬들을 위한 먹잇감 좋은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령이라도 내려받은 건지 객관성이라고는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콘텐츠를 만드는 의욕마저 꺾어버릴 정도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16강전 이후에 발 부상으로 정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아예 뛸 수 없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팀이 우승컵을 눈앞에 둔 결승전 막판에는 부상 투혼을 발휘하면서 그라운드를 밟았죠. 이런 경기 후 로메로가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민이 부상 중에도 팀을 위해 뛰었다라고 직접 밝히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후에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었지만 첫 번째 경기는 아예 휴식을 취했고, 두 번째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는 이미 4대0으로 이기고 있던 후반 30분 누가 봐도 팬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투입됐습니다. 무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손흥민은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채로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상이 완벽하게 나았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는 팀의 프리시즌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오랜 재활 후에 팀 훈련에 합류했으니까 몸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고강도의 체력 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시즌 전체를 준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종의 체력 테스트 과정인 거죠. 발목에 1kg짜리 모래주머니만 차고 뛰어도 몸의 감각이 확 달라지는데, 지금 손흥민의 몸 상태는 어쩌면 그보다 더 최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상대인 3부 리그 팀 레딩은 토트넘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프리시즌을 시작해서 토트넘과의 경기가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선수들보다 훨씬 몸 상태가 가벼운 상태였죠. 33살의 손흥민보다 젊은 선수들이 대다수인데다가 이미 실전 감각까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월드클래스 선수가 손흥민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를 뛰는데 100% 컨디션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100% 컨디션을 만드는 건 아직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45분의 실전 경기를 뛰고 또 체력 훈련과 프랭크 감독이 하려는 전술을 익히면서 또 일주일을 지내면 루턴타운과 실전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그때면 50%에서 70% 정도 올라오겠죠. 프랭크 감독이 어떤 변화로 선수들을 출전시킬지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출전한다 해도 그때도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중이라는 걸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이제 33살이 되고 내년 월드컵까지 그만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플랜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처럼 의욕이 넘치게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이제 다른 패턴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릴 거라고 봅니다. 10개월의 대장정에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전제로는 경기 수도 대폭 증가하니까요. 거기다 월드컵까지 대비해야 되잖아요. 막상 겪게 되면서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월의 변화의 패턴도 변해야겠죠. 당연히 손흥민이 잘 적응하면서 폼을 끌어올릴 거라고 믿고요. 토트넘은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하면서 레벨이 높은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공격진은 그야말로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공격진을 나열해 보면 솔랑케, 히샬리송, 오도베르, 텔, 존슨, 힐, 솔로몬, 쿠두스, 손흥민, 무어, 랭크셔, 그리고 양민혁까지 있습니다.
공격진 3개의 포지션마다 2명씩 둔다고 했을 때, 그리고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해도 6명이면 되는데 지금은 12명이나 있습니다. 힐과 솔로몬이 이적을 한다고 봤을 때 무어와 랭크셔는 살짝 애매하고, 양민혁은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조차 출전 기회가 없다면 임대를 떠날 확률이 더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800억, 1000억짜리 선수를 영입하는 토트넘이라면 양민혁이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2부 리그나 1부 리그 하위권 팀에서 두 자릿수 득점 이상을 하지 않는 이상 토트넘 주전 자원으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시즌 QPR에서 단기 4개월 적응은 잘했죠. 피지컬의 차이가 있다 해도 인상적인 플레이들은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양민혁, 힐, 솔로몬을 제외해도 9명이죠. 무어와 랭크쇼도 이적이 유력하다고 봤을 때 그래도 7명입니다. 7명까지 둘 수도 있겠지만 7명이라면 그 중에 1명은 더욱 설 자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시즌 때 양민혁이 출전 못한 것보다 더 의아했던 건 히샬리송이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후 프랭크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히샬리송은 부상이 아니었고 다음 경기에 출전할 거라고 예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토트넘 구단 측에서 히샬리송이 아닌 더 신뢰가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거나 프랭크 감독이 히샬리송을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히샬리송의 가장 큰 문제는 또 부상당할 것 같다는 의심과 불안감입니다. 히샬리송은 현재 나이가 2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전성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3년 전 5천만 파운드였던 몸값은 지금 2천만 파운드 정도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보여준 게 없어서인데, 본인은 부상에 억울할지 모르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현실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리그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바로 부상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부상이 없다는 전제로는 히샬리송은 분명 경쟁력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도 히샬리송은 매우 좋은 활약을 했고, 후반 중반에는 더 이상 뛸 수 없다면서 스스로 교체를 요청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우디 이적설 찌라시는 어느새 사라졌고, 브라질 리그의 한 팀이 히샬리송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신빙성은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몸 상태로 최대한 경기를 많이 뛰어야 하는데, 토트넘에서는 솔랑케가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토트넘도 스트라이커가 2명은 필요하지만 히샬리송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히샬리송의 잔류가 새로운 영입보다 낫다고 봅니다. 부상은 운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히샬리송이 게으르고 자기 관리 못하는 선수까지는 아니잖아요. 히샬리송이 아프지 않고 몸 관리를 잘하는 올 시즌이 된다면 그런데도 팔아야겠습니까? 오히려 월드컵 때문에 더 정신무장하고 열심히 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히샬리송의 이적 여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스포츠의 성적은 선수들의 부상 여부가 결정을 짓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이 전 세계 최고 혹사 클럽으로 선정되었다죠? 좀 쉰다고 선수들이 괜찮아질까요? 손흥민을 비롯해서 올 시즌 토트넘이 부상이 최소화되는 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